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고 부러울 만한 몸매를 가진 유부녀입니다. 제가 남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저는 강제로 억지로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범한 아줌마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마시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시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소를 찾아오시는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존재는 유흥업소에서 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주로 여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싶은 남자들이 찾아와 예쁜 여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합니다. 미혼이 여성들과 놀면서 저희 업소를 많이 찾아주시는 남자, 그리고 큰 손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섹시한 여성들을 붙여주고는 합니다. 저를 제외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모두 미혼녀입니다. 여기서 모두 솔로인데 남편까지 있는 기혼녀인 저가 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의 집안이 기생의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나 나올 법한 기생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단어인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예비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시어머님은 회사에서 상무직을 맡으시며 직원들을 케어하고 관리를 하는 일을 맡는 인사부서에서 일을 하고 시아버지는 IT 업계 중 대기업에서 쓸 자재들을 만들고 매년 연봉 2년이 넘는 공장의 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책과 시간을 보내시며 고급스러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다고 했고요. 그렇게 알고 저도 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가의 찬성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2박 3일 발리로 다녀온 후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러 회사에 출근을 하러 가고 나서 갑자기 집에 어떤 젊은 여자 셋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주니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오라고 시키셔서 이렇게 왔다고 하여 그들을 따라가니 그 유흥업소였고 그날부터 남편이 퇴근을 하기 전까지 저는 그 유흥업소에서 남자들의 술을 따르며 시어머니의 장사를 도와주는 술집 기생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의류업계에서 일을 하며 옷의 감각과 디자인의 고급스러움을 위해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따르는 기생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죠. 하지만 고작 가문의 전통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여 이렇게 제가 싫지만 남편의 체면과 시댁을 생각하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참으며 시어머니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화나고 열불이 터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태도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배우자이자 아내인 것도 알면서 저에게 더욱 몸매를 가꾸고 화장을 짙게 하고 인스턴트 식품은 먹지 말고 등등 저에게 뭐든 하지 말고 오직 이쁘게 보이게 노력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노예도 아니고 기생짓도 하기 싫은데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얼굴에 트러블이 생기는 화장을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면 얼굴에 작게 트러블이 돋고 그래서 항상 트러블을 잠재우는 약을 먹는데 이 집도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시고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잘 해오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정말 제 남편이 맞는지 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거냐고 묻더군요. 지 마누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도 그러는 남편이 정말 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가 이 집 며느리가 되었으면 그 집에 맞게 그리고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고 그걸 안 하면 너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하고 한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지내는 시간보다 다른 남자에게 술을 따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기생이 아니고 더군다나 술집 여자라는 직업이 너무 싫고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럼 저 남편하고 이혼하겠다고, 더는 이런 더러운 집안에서는 살기 싫다고 하고는 짐을 다 챙겨서 시댁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제 성격과 가치관상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만을 위해 살고 남편을 챙기고 다른 남자들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나를 그런 기생집 여자 그 이상 그 이하로도 생각을 안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자기 와이프가 그런 짓을 하면 당연히 화를 내고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 와이프가 그런 짓 하는 건 용서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저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지키는 그런 머저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친정엄마와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친정에 가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아빠는 이제 됐다고, 더 이상 너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남동생도 그동안 제가 시집을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걸 화가 나도 참고 있어야 했는데 제가 그만하다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일어나 밥을 먹고 다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 핸드폰을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수백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니 당장 다시 와서 자기랑 상의하자고,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려고 하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 문자들을 보고 답장으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낼 테니 거기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서 일주일 안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못돼 처먹은 년이라며 친정엄마와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고, 시아버님은 제 부모님께 이 집 딸이 저의 가문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 말에 어이가 없으셨는지 내 딸이 당신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래보다도 못한 물건인 줄 아시냐고, 도대체 어느 시부모가 자기 딸을 며느리를 그런 기생집에 드나들게 하고 거기서 일을 하게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옆에 앉아 울면서 듣고 있었고 남편은 제 앞에서 저를 보며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런 머리에 똥밖에 안 들은 놈이라고, 너가 이런 새끼인 줄 알았으면 내 딸 너한테 시집 안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고, 저보다 더 예쁘고 말 잘 듣는 며느리를 구해서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하며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지셨고 저는 그 서류를 집어서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고 서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저에게 제발 나 말고 다른 남자와 같이 살아도 그 집에 맞는 여자로 살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 같은 쓰레기랑 결혼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내가 다음에 만날 남자는 너 같은 쓰레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시부모님은 참나 어이가 없다며 남편 보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시간이 흐르고 시부모님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저는 엄마와 아빠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똥도 안 밟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밟은 거는 얼른 닦고 다시 깨끗한 길을 가면 그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말에 눈물이 나고 미안해서 아빠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의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시댁에 갇혀서 제 꿈을 접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시고 제 걱정을 해주시는 부모님을 보면 고마워서 아유 뭔 일이 있냐고 하며 그런 걱정을 버리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지나고
저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남자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혼을 하려고요. 한 번 당했던 걸 두 번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도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잘 알아보고 결혼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